제 채널을 찾아주신 당신을 환영하며 오늘은 1957년 출간된 일본 여류작가 하라다 야스코가 쓴 엘레지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100만 부 판매를 돌파한 베스트셀러로 일본 전역에 돌풍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라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 패망 직후 일본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한 전후 일본 문학의 이정표가 된 작품입니다. 오늘날의 감성으로 보아도 전혀 진부하거나 촌스럽지 않은 작품이지요. 패전 직후 일본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홋카이도 구시로라는 변방 도시를 무대로 삼았습니다. 1957년 출간 당시 100만 부 돌파는 순수문학 작품으로서는 경이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작가 하라다 야스코는 홋카이도 출신 작가로 자신의 고향을 배경으로 전후의 상실감과 애수를 그려냈으며 이 작품으로 일약 전국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엘레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상실과 슬픔, 폐허 속에서의 인간 군상, 변방 도시의 쓸쓸한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푸케도의 최북단 항구도시 구시로, 봄이라고는 하나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홀로 산기슭을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효도 레이코 22살. 15세 때 왼쪽 팔꿈치에 균이 침입해 관절염을 앓은 후 팔이 변형되어 제대로 구부러지지도 않고 힘도 들어가지 않는 남모를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이후 학교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채 아버지, 여동생, 유모와 함께 살아가는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했지만 전쟁 후 많이 몰락했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를 잃은 레이코는 지역 극단 미미즈쿠자에서 미술 담당으로 활동하며 동료들이 모이는 다프네라는 카페를 아지트 삼아 자주 드나듭니다. 장애 때문인지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고 분방한 성격이 된 그녀의 삶에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이던 레이코는 중년의 건축가 카츠라기 세치오가 데리고 있던 개에게 물립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같아 보이지만 어딘가 쓸쓸하고 불가사의한 매력을 풍기는 카츠라기에게 레이코는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레이코는 어느 밤 카페 다프네를 찾은 카츠라기 씨를 알아보고 뒤를 쫓아 자신을 알립니다. 레이코가 카츠라기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던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카츠라기의 아내 아키코와 타츠미라는 젊은 청년의 불륜행각을 목격하게 됩니다. 레이코는 그제야 아름답고 정숙해 보이는 부인과 귀여운 딸이 있는 카츠라기의 슬픔과 쓸쓸함의 원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다시 마주친 카츠라기에게 레이코는 프랑스어로 아내를 빼앗긴 남편을 뜻하는 코퀴라는 말을 던집니다. 이런 당돌한 레이코를 혼내듯 카츠라기는 어느 날 밤 자신의 뒤를 쫓는 레이코의 입술을 훔칩니다. 그 이후로 레이코는 건축 설계사인 카츠라기 씨의 조용한 사무실을 수시로 찾아가 건축에 관한 책들을 읽다가 그대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마스 이브 카츠라기는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찾아온 레이코를 어느 온천 호텔로 데려가고 마침내 두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기묘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레이코는 카츠라기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아내 아키코의 기품과 아름다움에도 강하게 끌립니다. 그녀는 아키코에게 접근하여 친한 친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카츠라기 씨가 회사 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고 그 기간을 이용해 레이코는 부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부인과 허물없이 친한 사이가 됩니다. 어쩌다 남편 몰래 젊은 남자와의 불륜에 얽혔는지 모를 부인은 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며 그런 자신의 삶에 웃음을 주는 천진한 레이코를 퍽 아끼게 됩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던 레이코는 삿포로에 간 카츠라기를 무작정 뒤쫓아갑니다. 상품이 풍부하고 불빛이 넘치는 삿포로의 거리를 걸으며 레이코는 마치 외국의 북쪽 도시 드림시티를 연인과 함께 걷는 것 같은 환상에 빠집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암시하는 말을 건네는 카츠라기와 함께 그의 본가에서 레이코는 몇 날을 지내고 돌아옵니다. 카츠라기 부인에게 어울릴 만한 목걸이와 그의 어린 딸의 선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카츠라기 씨의 출장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에 맞춰 레이코는 선물을 전해준다는 명목하에 카츠라기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날 세 사람이 함께하는 기막힌 장면이 연출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은 남편과의 오랜 만남이지만 왠지 어색한 부부 사이에 귀엽고 살가운 레이코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가츠라기 씨는 그간의 레이코의 행적을 바로 알아차리고 나무라는 표정이지만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넘깁니다. 레이코의 무궤도하고 적극적인 태도, 남편과 그 아내를 동시에 사랑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은 결국 비극을 낳게 됩니다. 레이코의 심한 독감에 위로차 방문한 부인은 조심성 없는 유모할멈의 입을 통해 남편과 레이코의 관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레이코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던 부인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강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레이코가 선물한 목걸이를 착용한 채로 말입니다. 아름답고 기품 있던 부인의 죽음 앞에서 레이코는 자신이 만들어낸 파국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해야만 합니다. 부인이 없는 적막한 빈집을 레이코는 가츠라기 씨의 출근 후 찾아가서 부인이 아끼던 개의 밥을 주고 가츠라기 씨의 간단한 식사 준비를 해두고 몰래 돌아오는 날이 계속됩니다. 가츠라기 씨는 이런 레이코를 직접 만나려고 회사 근무 중간에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레이코는 집요하게 그를 피합니다. 만가란 죽은 이를 애도하며 짓는 시가를 뜻합니다. 이 소설은 어찌 보면 막장 불륜 소설이기도 하지만 밑바닥에는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가치관이 무너진 전후 일본 그 최북단 변방 도시에서 장애와 상실, 외로움과 배신, 사랑과 죄책감이 얽히며 만들어낸 한 편이 긴 애가입니다. 레이코는 결국 카츠라기 아키코 부인, 불륜 상대였던 학생 타치미, 자신을 짝사랑한 남자친구까지 모두를 다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녀가 이 비극 이후 어떻게 살아갈지 소설은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자들은 알게 됩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구시로의 차가운 바람과 하얀 백조들이 날아오르는 풍년호의 풍경 속에서 젊은 여성의 파멸적 사랑은 영원한 애가로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곧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